네, 안녕하십니까. 깡스 인사이드 강재훈 의원입니다. 오늘 시장 반등세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하나씩 보게 되면은 거래소 같은 경우는 현재 2640선 이 라인대로 올라왔다 하는데, 다만 거래 대금으로 볼 때는 여전히 거래 대금이 굉장히 작다 됩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작다는 이야기는 뭐 오늘 있을 연준회의에 따른 경계감이 아직까지 있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외인들의 수급적인 부분에서 거래소에 대해서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현재는 거래 대금이 아직까지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외인들의 매도가 워낙에 거래소를 중심으로 세게 나왔는데 그 부분이 완화된다는 부분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케이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1.6% 급등세를 보여준다 되죠.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선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코스닥에서는 이제 강세가 요 근래 들어서는 제약 쪽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도 제약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IT 부품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거래소에서도 IT가 일부 반등이 나온다 되니까 이 기판이라든지 소재 관련된 쪽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 나온다 되고요. 낙폭과대였던 5G 이런 쪽에서도 역시 반등이 나오고, 그 외적으로 컨텐츠 쪽은 컨텐츠 관련된 쪽은 요 근래도 강세 뛰었는데 오늘도 이제 어느 정도 강세 이어진 모습을 보여주다 되겠죠. 그래서 거래 대금으로 보게 되면은 거래소와 코스닥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그런 국면이 가져야지 아무래도 거래소 쪽에서 상승 탄력이라든지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올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 같은 경우도 오늘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가 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거래 대금이라든지 뭐 계약수 자체가 외인들이 강하게 사는 구조는 아직까지 제한적이다. 뭐 베이시스도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이 오늘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어제가 환율 고가가 1244.4원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43.9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는 이제 약세 정도에서 움직인다 정도. 근데 아직까지는 환율이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 1238원이라는 가격대를 좀 깨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낙폭과대가 있었던 이제 완성차라든지 그리고 이제 유가 하락에 따른 수혜를 본다가 되는 쪽이 항공이라든지 그 순수화학 그리고 제약에서는 시총 최상위 제약보다는 아무래도 중소형 중심의 제약이 강하다 이렇게 된 거고요.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이제 강세가 나오긴 한다. 이제 내수 유통과 뭐 CJ, CGV 정도 이 정도 강세가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강세가 나타난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많으면은 좀 더 추가적인 강세 업종이나 종목이 더 나올 수 있겠지만 거래 대금이 좀 제한적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강세가 나오거나 아니면 제한적인 보합권 전후 약보합 정도의 흐름을 보이거나 이런 흐름으로 전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눌림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제 눌림 종목을 볼 때 이제 현재까지 눌린 종목들 중에서 이제 체결이 됐다. 가격대가 들어온 것이 현대건설, 그 다음에 OCI, LG디프 이렇게가 현재는 눌린 가격대에 들어왔다 돼서 체결이 된 상태이고, 아직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LG유플러스는 아직까지 체결이 안 된 상태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넷마블과 삼성전기 두 종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 텐데, 자 먼저 이제 넷마블과 삼성전기 차트부터 좀 보도록 하죠.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게임 관련은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좀 배제를 하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은 최근 들어서 바닥을 만들었죠. 바닥을 만들면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된다. 꾸준하게 조금씩 올라온다 되면서 앞쪽 1월 달에 저점 라인대를 지금 현재는 넘어갔다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단기적인 구간에서는 추세를 소폭 넘어가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한다가 되는 케이스인데, 한번 지지테스트를 받는다가 될 경우가 10만 5,500원에서 10만 7,500원 이런 가격대가 지지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되죠.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지지를 밟고 반등이 하나 나오게 될 경우는 주 매물대, 작년에 저점을 만들었던 주 매물대의 이 구간대까지가 단기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고요. 바텀 피싱이라고 해서 이제 바닥권에 있는 대형주 이런 쪽에서도 이제 움직임이 나온다 그런다. 삼성전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올해 작년에 뭐 원체 강하게 움직였다가 작년 하반기에 그러고 나서 바로 내려온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다 드는다. 삼성전기는 이제 어제 LG 디스플레이도 비슷한 그런 케이스가 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저점 대비해가지고 상승폭, 그러니까 2020년 저점 대비 상승폭에 정확하게 38.2%짜리 이 가격이 15만 2천 원 전후가 되는다. 이 라인대를 앞전에도 한번 저점을 만들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저점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삼성 전기 같은 경우도 15만 3천 원 전후의 가격을 중심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된 거고, 시장 자체가 반등이 나온댔을 때는 그 반등 폭이 우선 열린다 되는 것이 16만 5천 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노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구간대에서 눌린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시장 자체를 볼 때는 이제 선물 쪽을 잠깐 보면은, 선물 같은 경우가 이제 352.5라는 자리대가 계속해서 이 근래 중요한 가격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 가격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마감이 되었었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개보로 움직여서 이 가격대의 지지를 밟고 지금 현재는 353포인트 전후에서 등락 보인다는데, 오늘 시가 자리였던 354포인트 전후 이 가격대가 최근에 만들었던 계속해서 중심, 고가와 시가 이게 맞춰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까지 올라간다면 더더욱 좋은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증시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영향을 좀 더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오늘 외인들의 매매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외인들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거래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매도가 나타난다고 되지만 규모 자체가 굉장히 작다 되겠죠. 그래서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아침부터 매도했던 부분에서 더 늘린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매도를 더 이상 늘리지 않고 횡보하는 그런 국면을 보여주는데, 이 부분에서 사는 것과 파는 것이 나눠진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투자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를 늘려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지수가 좀 더 윗자리로 열릴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늘 똑같지만 지수가 좀 더 안정적인 상승을 하거나 바닥을 만들어주려면 시총 상위에서의 흐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인데, 아직까지 IT,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IT라든지 2차 전지는 상승폭이 조금은 약하다, 이렇게 되는 반면에 오늘 같은 경우 나폴 컸었던 자동차를 중심으로 강세를 띄운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근래 들어서 강세 보였었던 인터넷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오늘은 차익 실현을 소폭 나오면서 숨고르게 한다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전반적인 강세가 대부분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에서의 강세가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인데, 결국 이제 시장에서 어차피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보이는 거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윗자리를 좀 더 열리느냐 아니냐, 이 부분은 결국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또는 환율이 떨어지면서 국내 증시로 유입이 되느냐, 이게 좀 중요하다 정도, 이렇게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눌림을 하는 종목군 같은 경우 항상 똑같죠. 매수 가격대 밴드에 오면은 진입을 하는 거고, 그리고 들어갈 때 손절가와 목표가를 바로 잡는다, 이 부분도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넷마블 같은 경우는 매수가 밴드와 삼성전자 마찬가지 밴드를 말씀드렸고, 이제 손절가와 목표가 이런 부분도 뭐 넷마블 같은 경우는 뭐 손절가를 10만 4천 원 짧게 잡고 목표가 11만 7천 원, 그리고 삼성전기는 15만 원 손절가를 잡고 16만 5천 원을 마찬가지로 단기 목표 잡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오후장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더 눈여겨볼 거는 뭐 그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시장에서 바텀 피싱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텀 피싱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여전히 많은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 증시가 오늘 변동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침에 출발을 해서 장중에 1.6%대까지도 갔다가 하락을 나타냈다가 지금 플러스로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갔다, 이게 반복이 되는데, 이 반복이 되는 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바닥 따지기를 바로 한다, 이런 관점도 있고요. 아니면 시장에서 추가 하락을 한다, 이런 관점도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 증시에서의 여러 가지 요인한 부분에서 실제로 추가 하락형보다는 현재는 바닥 따지기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되는데, 이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좀 더 오후장의 플러스를 보여주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252.5포인트를 지지하느냐, 이 부분, 그리고 353.5에서 354자리를 올라타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일 연준회의가 있다는데, 사실 연준회의에서 지금 뭐 유가가 꺾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한다고 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연준회의에서 이번에 0.5%란 금리 인상은 안 하고 0.25% 정도가 되면서 무난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연준회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은 시장에서 지금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돌아간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시총 상위주의 반등이라는 부분이 순환이 되느냐, 이 부분 역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총 최상에서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는 시총 최상위 제약이 먼저 반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반등했고, 오늘 이제 완성차 쪽이 반등을 한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IT와 2차 전지 이런 쪽에서도 중요 라인 때까지 대부분 지지를 밟거나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서의 반등이 연결되느냐가 앞으로 중요하다 정도,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장, 중화권 시장과 우리 시장의 흐름까지 쭉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미국 쪽에 또 만기일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장 변동성 구간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 바텀 피싱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알아봤던 종목들도 성장주의 바닥잡기 종목들도 쭉 알아봤던 것 같고요. 바텀 피싱 전략으로 알아봤던 지금 깡생 인사이드에 나와 있는 종목은 삼성전기, 넷마블 같은 종목이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40% 하락했거나 저별 위에 놓여있는 성장주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여러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빅이벤트 주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전장 여기까지고요. 저는 오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